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 말로 얼마나 무례를 범했나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냈어요.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진상을 밝히는데 그렇게 거부하시는 건 좀 옳은 자세는 아니다. 이래주신 거예요. 신영.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의 최지원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날선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였던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 취재진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힙니다.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어떤 경위로 하시게 되신 건지. 대통령님의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그 자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아닐까. 문 전 대통령 측 참모들은 내부 회의와 민주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게 숨겨질 일인가요? 그 자체가? 당연히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청을 해오니까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냥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너 도둑질했지? 그럼 저 안 했는데요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은 건 지난달 28일.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이메일 원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보낸 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보내려 한다며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답을 보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틀 뒤 문 전 대통령 측이 회신한 메일. 반송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 메일을 다시 돌려보낸다고 쓰여 있습니다. 질의서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조차 거부한 겁니다. 회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인정하는 의미로 비춰질까 봐 반송 조치를 한 거고요. 그날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취재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무례한 짓이란 발언을 공개하는 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정치적이고 표적이다, 표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통령께서 뭔가 좀 그런 뜻을, 의지를 좀 피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 내린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감사원의 조사 요구가 검찰 수사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위한 예비 수사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도 발부받아야 되고, 하지만 감사원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 무례했다는 것일까? 서훈, 정의용, 박지원 이런 분들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정황 증거만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짓이다. 그걸 오히려 응대를 해주는 건 어떠느냐라는 거에 대한 검토나 혹시 논의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것에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잘못된 그 그림에 대통령이 개입을 하는 또는 관여를 하는 그런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 걸로 그렇게. 하지만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직감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꼭 의결 안 받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퇴직했다고 해가지고 감사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놓고 퇴직만 하면은 감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 일대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면 조사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고 서면 조사를 질문서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대통령도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과 전 정권의 사람들을 거의 황폐화시키듯이 조사를 해놓고 자기 인대 서면 조사하는 것이 그게 무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오히려 그게 무례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사정기관의 공모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사한다는데 조사를 받아서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죄가 없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 그렇다면 왜 하필 무례라는 말이었을까?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연구관은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의 그 기관이고 그 기관이 뭔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질문이랄까 이런 걸 하려고 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 개인들 사이에서 이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인 그런 말을 썼다. 그건 정말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난 특별한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죠. 무리의 발언이 논란이 된 당시 온라인 반응은 어땠을까? 빅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관련한 키워드들보다 탄압, 보복, 규탄이나 진실, 책임, 의혹, 진상규명 등 양측의 대립된 주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왕과 하수인이라는 단어들인데요. 감사원이 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략해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비판하면서 하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또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추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 검색량은 무리의 발언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의 분노는 되게 이제 전략적 분노인 경우가 많죠. 답변서를 수령하는 순간 조사에 착수한다. 수세적인 입장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당초에 이 조사 여부를 원천 봉쇄한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사나 조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한 어떻게 뭐 저항심 표출 아니겠어요 일단. 저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지난 5일 감사원 앞.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래준 씨입니다.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내진 씨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당신네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있잖아.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취재진은 며칠 후 이대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왜 몸소 항의까지 해야 했을까? 길을 의심했어요. 설마 무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대뜸 무례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가 좀 캥기는 게 있구나. 유족인 그에게 무례 발언은 비수가 돼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없이 했겠습니까? 제가도 안 받고 승인도 안 하고 몰랐다면 말 그대로 무능한 사람인 거죠. 무고한 사람을 월북자로 둔갑시켜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헌법이 용인한 어떤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반드시 단죄를 하고 죄를 내가 묻고 싶어요. 감사원 발표가 나자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아내 권영미 씨는 감사원에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과연 지금 권 씨의 심정은 어떨지 취재진이 들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하게 일을 처리하고 최선을 다했다면은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본인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무례하다? 아니 당당했습니다. 무례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취재진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전직 대통령 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역일까요? 지난 7일 취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씨를 만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화댐 사업으로 감사원의 서면 질의서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해창 감사원장의 서신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질문서와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황영하 사무총장은 전 대통령을 뵙기를 바랬던 거죠. 당시에도 참모들 사이에선 해당 감사에 대해 김영삼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 목적의 감사다. 이거는 그 YS의 정치 보복 행위다.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인데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무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느냐. 그런 이유로 답변 서울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를 건너뛸 수는 없어 답변서 대신 대국민 담화문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적은 수첩을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일치거든요. 여기가 오히려 더 상세하게 다 나와 있지. 그런데 확인해 보니 담화문 발표 하루 전날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내자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담화 문안이 확정될 때고 전에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내라 그러셨어요. 그는 당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느냐. 내용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따로 뭐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 아주 감사원장으로 직무수행했는데 그거를 무슨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해찬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대통령께는 가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그렇게 그런 질문 조사를 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직무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아주 대범하게 말씀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과 관련해 감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이재호 특임장관은 감사원의 서면 질의가 기존 내용을 되묻는 수준에 불과해 기존 입장으로 가름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자인데 결례가 안 되도록 우리가 서면 답변을 안 하는 거니까 전화를 하는 거니까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감사원이 양해하에 좋습니다. 그럼 안 보내도 됩니다. 해석을 안 보낸 거니까. 감사원에 답변서를 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외환위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국민한테 뭘 할 수 있는 국가에 뭐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했어. 당시 김 전 대통령 측은 A4 용지로 18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명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투명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걸 놓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명부는 밑에까지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 가령 밑에 차상위자들이 진술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은 성역 없는 감사가 무엇보다 중요시됐다고 해고합니다. 그 감사 자체를 왜 했냐라고 시비 건 적은 없어요. 전 정권이다 현 정권이다라는 개념이 없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의 조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이 되는데 2018년이면 좀 민간인이 아닐 텐데 그거는 마치 구속된 사람한테 A 검사가 구속시켜놓고 B 검사가 와서 질문하고 C 검사가 와서 질문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이번 감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감사라고 주장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묻는다면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얻어가는 또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받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 전체 대다수의 공분이 없는 사안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유가족들이 지금 계속 감사원이나 검찰을 향해서 뭐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유족들의 그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있겠죠. 네. 그건 그 나름대로의 방식과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모두가 주목해야 할 국민적 관심 사항이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 사항 아닙니까 이거? 네. 거기다 남북 간의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군한테 죽었다는 사실,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되는 너무
단순하고도 명확한 문제예요. 결국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 소환 요구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망신주기, 정치보복을 계속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는 응하실 수 있을까요? 가정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조사 자체가 성역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냐. 성역의 영역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말을 맞추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이 문제됐던 것,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건 국민들의 전부 그 뜨거운 욕망이에요. 그 항상 되풀이돼서 모든 정권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누구도 정의의 실현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중간 발표가 끝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치열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살된 경위와 또 진실을 밝히는 일은 국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일 겁니다. 이 문제가 정쟁으로만 끝난다면 국민의 풀리지 않는 의혹은 누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